네, 이번 강은요, 파운데이션을 다루는 마지막 강입니다. 네, 이번 강에서는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능을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어떤 클래스들이 제공되나,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한 어떤 클래스가 있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소스 얻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하다 보면은 제이슨 문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제이슨 형태의 문서를 어떻게 파싱하고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예, 요즘은 HTTP를 사용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HTTP 네트워크를 이제 중심이 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는 URL이 되죠. URL은 리소스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URL입니다. 역시 이 URL을 다루는 파운데이션에 제공되는 타입이 URL이에요. 똑같죠? 그 다음에 HTTP는 요청과 응답 통해 하죠. 요청에 해당하는 타입은 URL 리퀘스트가 제공됩니다. 응답은요, URL 리스폰스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HTTP 특화되어 있는 버전인 HTTP URL 리스폰스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URL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만들 때는 리소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에 따라서 URL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URL 만들 때요, 앱과 같이 배포되는 걸 번들이라고 하는데, 번들 내에 있는 리소스를 접근할 때는 번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like button.png에 대한 URL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혹은 리소스에 접근할 때, 이미지 같은 거에 접근하게 될 때 경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경로를 이용해 접근할 때는요, URL에 보면은 file URL with pas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경로가 있고요. 이 경로를 이용해서 URL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옵셔널인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소스에 접근할 때입니다. 이때는 네트워크에 대한 주소를 필요하죠.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소가 있죠. 이번엔 좀 다른 게 경로가 아니고요. 이번엔 HTTPS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주소, 문자를 이용해서 URL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리소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URL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URL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URL 만들 때 문자열을 이용해서 URL 객체 만들 때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URL에 허용되지 않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허용되는 문자는 뭘까요? 허용되는 문자열은요, 알파벳, 숫자, 하이픈, 닷, 이 정도의 제한된 문자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언더스코어 같은 기호도 추가적으로 있죠. 이런 기호 외에는 별도의 인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는 웹브라우저 이용할 때 그냥 한글 입력해도 알아서 됐죠? 그건 뭐냐?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인코딩 해준 겁니다. 그럼 인코딩 어떻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하나 만들었습니다. URL에 아이폰이란 한글이 들어갔죠? 한글은 URL에 허용되지 않는 문자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를 이용한 % 인코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URL 객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URL 만드는 것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코드와 같이 좀 방어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iflet 이용해서 그냥 옵셔널이기 때문에 옵셔널 바인딩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왜냐? 한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URL에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있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 인코딩 한다고 했죠? % 인코딩 하는 방법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스트링 타입을 확장시켜서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adding % encoding. adding 있으면 remove 하는 것도 당연히 같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런 API 이용해 가지고 % encoding 해주면 돼요.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있습니다. 이번엔 한글 들어가 있죠. 인코딩 합니다. adding % encoding. 여기서는 허용되는 캐릭터 셋을 넣어주게 되는데 URL 쿼리 allowed라고 넣어줬습니다. 점 붙은 거는 얘가 enum으로 정의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해주게 되면요, 한글이 %로 인코딩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URL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네,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URL 객체 만들었다면 URL 객체가 뭘 할 수 있느냐? URL 구성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URL 구성하는 요소는요, 뭐 프로토콜이 있고요, 네, 서버에 대한 주소, 호스트 주소가 있고요, 그 이외에 경로, 쿼리 문자요, 뭐 프래그먼트 이런 URL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프로토콜이 되죠? 네, 스킴이라는 걸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주소, 호스트 주소가 되고요, 경로죠. 여기까지 경로가 되겠습니다. 경로가 되는데 이후에 뭐가 나오죠? 예, 물음표 위에 있는 것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 이꼴 값, and 이름 이꼴 값. 이게 바로 이제 쿼리 스트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URL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URL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다 영문자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안 했어요. URL 만들었다면 URL을 통해서 스키마 얻어오기, 스킴 통해서 얻어오게 되면은 프로토콜을 얻어줍니다. 포스트, 패스, 쿼리 이런 형태로 URL 구성하는 요소들을 URL 타입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쿼리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름 이꼴 값, 여기 있죠? 이름 이꼴 값, and 이름 이꼴 값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개별 요소들을 분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편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URL 컴포넌트라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문자를 넣어주죠. 예, 컴포넌트를 통해서 쿼리 아이템을 얻게 되면은 이 쿼리 문자열만 얻어낼 수 있어요. 0번째 거, 즉 첫 번째 거 얻어내서요. 여기서는 첫 번째 거가 요가 되겠네요. 첫 번째 거 이름과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쿼리 문자열에 대한 분석은 URL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URL을 이용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URL을 분석하는 것만 해봤는데요. 이 URL 가지고 뭘 또 할 수 있느냐? URL을 만들어내는, 그 주소를 만들어낼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AP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만들고 나서요. append 이용해서 좀 더 경로 같은 걸 추가할 수도 있고요. 딜리트 해가지고 경로나 확장자 같은 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더라이즈 하게 되면은 뭐 경로 안에 점이나 혹은 부모 폴더에 해당하는 점점 이거를 생략한 이제 좀 더 표준화된 주소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L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호스트 주소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add 해가지고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과 swift를 추가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호스트 주소 이후에 이렇게 경로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URL을 이용해서 주소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 스트링을 만들 때는 URL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쿼리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용자가 이제 한글을 입력했다? 그러면 그거를 서버로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퍼센트 인코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URL 컴포넌트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퍼센트 인코딩까지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컴포넌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쿼리 아이템 이용해서 추가합니다. 버전은 3. 그 다음에 네임으로는 스위프트라는 한글을 넣었습니다. 인코딩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 아이템을 2개 만들어서 추가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URL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쿼리 아이템은 어떤 부분이 쿼리 문자열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인코딩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이번에는 요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URL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이 요청 만들 때 어느 리소스에 대한 요청인가 URL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별도의 이제 파라미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임아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API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루는 시간에 디폴트 값을 가진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꼴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는 빼고 입력해도 되고 넣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 같은 경우에는요, 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임 인터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속성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를 사용하다 보면은 HTTP에 대한 요청 메소드가 있죠. get이나 put, post, delete 같은 요청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HTTP 메소드라는 문자열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TP에 대한 메시지 규격을 보면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죠. 헤더 설정을 위한 거, 헤더 값을 얻어오기 위한 설정들이 있고요. 바디를 위한 프로퍼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에 대한 응답은 리스폰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URL 리스폰스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식 클래스로서 HTTP URL 리스폰스라는 타입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 응답에 대한 타입으로 뭐가 있느냐? 그 HTTP 메시지 구조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제공하게 되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컨텐츠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코드, 그 다음에 상태 메시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에 대한 헤더들,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요청과 응답을 하는 코드를 보면서 그래서 URL과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어떻게 사용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드는 조금 더 어려운 타입을 쓰기 때문에 당장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떻게 사용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청하기 위해서는 URL을 만듭니다. URL 만드는 코드가 보이고요. 이걸 토대로 요청을 만듭니다.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세션과 태스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션과 태스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요청을 서버로 전송하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클로저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이 클로저의 파라메터로는요, 데이터와 리스폰스, 에러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왔나? 리스폰스를 분석하는 코드입니다. 리스폰스를 가지고요,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응답도 HTTP 리스폰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하고요, 거기서 상태 코드 출력합니다. 그때 응답 메시지의 헤더들을 한번 전부 다 얻어와서 콘솔로 루프를 순회하면서 출력하는 코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요청과 응답 보낸 과정에서 URL,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사용되는 그런 코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URL,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살펴봤었죠. 실제 데이터, 실제 리소스는요, 리소스를 어떻게 얻어오느냐, 그 부분에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소스를 얻어오는 방법은, 리소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 형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 UR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API가 있어요. 우리가 실컷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배웠는데 왜 이걸 안 쓸까요? 단순히 동기식 방식으로 이 URL을 통해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오는 길은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요.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만든 코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코딩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이 URL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얻어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스로우스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사용해서 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URL만 있다면 이 URL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바로 받아오는 기능이 데이터에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온 리소스는 이 리소스가 문자열이냐, 뭐 이미지냐, 혹은 다른 타입이냐, 그거 맞춰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로드 받아온 리소스가 문자 기반이다. 그럴 때는 스트링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API를 보면 뭐가 있냐? 스트링의 파라미터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API도 보이네요? URL 사용하는 API가 보이네요? 네. 바로 스트링에는 데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를 보게 되면요,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오기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온 데이터를 변환하기, 이런 API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보실 때 데이터나 URL이 보인다. 그럼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API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L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간단히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하나 받아올 거예요. 어차피 HTML이기 때문에 다 문자 기반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거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하죠? 파라미터로는 URL을 입력합니다. 물론 여기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두 캐치 같이 에러를 다루기 위한 코드는 좀 생략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전의 공방을 토대로 에러에 대한 처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try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받았죠? 그거를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이 코딩은 UTF-8. 데이터를 넣어서 변환하게 되면은 해당 주소에 있는 HTML이 문자 형태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간단히 URL 이용해서 문자로 리소스를 얻어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소스가 문자열인 경우를 살펴봤고요. 문자열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잘 알려져 있는 종류의 리소스라면 그게 어느 정도 SDK에서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iOS나 macOS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네트워크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가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A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S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를 다룬 클래스가 UI 이미지가 있습니다. UI 킷이 제공되는 클래스가 되고요. 여기 보면 API가 뭐가 되어 있냐? 데이터라는 타입이 보입니다. 데이터. 우리 봤었죠? 데이터는 URL을 통해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를 얻어와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macOS 같은 경우는요. NS 이미지라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여기 API를 보면은 URL을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URL 받아오거나 혹은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플랫폼마다 고유의 SDK가 있고요. 그 SDK가 URL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리소스를 변환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얻어오는 코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에 대한 주소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우리가 화면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각 그 플랫폼마다에 맞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면서 이제 아이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포트 UI 킷이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 UI 킷이 있어야만 우리 눈으로 이제 한번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주소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얻어올 겁니다. 그 리소스를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URL이 됩니다. URL 여기에 문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URL을 작성합니다. 근데 옵셔널이죠. failable initialize에서 옵셔널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안전한 코드를 짜볼까요? if let 이용해서 안전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RL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데이터로 받아올 겁니다. 데이터 타입에는 컨텐츠 오브 URL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로우스가 들어가네요. 뭐가 필요하죠? try를 이용해서 호출해야죠. 그러면 do catch를 이용해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지 좀 더 안전한 코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try에 물음표를 이용해서 옵셔널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옵셔널 형태가 됩니다. 옵셔널 바인딩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셔널 바인딩의 체인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URL 만들어서 옵셔널이 판단해서 제대로 만들었다. 그걸 토대로 다시 데이터로 가져오는 그 다음에 try 물음표 있죠? 옵셔널 체크합니다. 제대로 만들었다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UI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UI킷에는 이미지를 다루는 UI 이미지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UI 이미지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를 통해 가져오는 API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되면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쪽에 가게 되면 눈 보이죠? 살짝 누르면 다운로드 받아온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URL,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번엔 제이슨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슨이라는 것은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티피케이션의 약자가 되고요.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서 포맷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포맷으로 많이 사용돼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XML보다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파싱하는 API가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제이슨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이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이슨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은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 다음표 들어갑니다. 콜론, 값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은요, 제이슨 객체로서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중괄호 내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제이슨 객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이슨 객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소들, 이름, 콜론, 값이 있고요. 콤마, 두 개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요소들, 이름은 서로 유일해야 됩니다. 뭐랑 비슷하죠? 딕셔너리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도 있습니다. 배열은 브라켓을 이용해서 배열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을 가진 콤마 이용해서 가지게 되죠. 뭐랑 비슷해요? 우리 스위프트에 있는 배열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복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이슨 객체가 되고요. inner obj라는 이름의 값은 또 다른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 안에는 name과 value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ner array라는 이름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 배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제이슨이 이름, 콜론, 값 형태로 표현하고요. 객체, 배열, 복합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이슨을 다루는 조금 복잡한 예제입니다. 전체는 객체로 되어 있고요. device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뭐의 배열이냐? 제이슨 객체에 대한 배열이죠. 두 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배열입니다. 개별 객체는 이름, 스펙이라는 걸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제이슨이 약간 복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두 개, 아이폰 7과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두 가지 기기에 대한 스펙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이슨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이슨을 잠깐 살펴봤고요. 제이슨 다루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다루는 방법은 파운데이션이 제공되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은요. 제이슨을 파싱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객체 구조를 만드는 걸 해주고요. 이번 반대로 객체 구조를 통해서 제이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이슨 파싱하는 API는요. 타입 메소드죠. 제이슨 오브젝트. 파라미터로는 데이터 들어옵니다. 우리 데이터 많이 봤었죠? 데이터는 URL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온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저기 멀리 있는 제이슨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싱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는 any가 나옵니다. 스로스 보이죠? 우리는 에러를 처리하는 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제이슨 만드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맞고요. 이번에는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에 대한 제이슨 만들어진 게 데이터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제이슨 파싱하는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파싱할 제이슨은 아까 봤었던 거 이제 두 개의 기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제이슨입니다. 이 제이슨이 사실 조금 크기 때문에 좀 나눠서 갈 겁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기기의 CPU 정보를 얻어낼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의 일부를 좀 추적해서 넣었습니다. 탑 영역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파싱하겠습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죠.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파일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파싱한 결과는 제이슨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이슨은 탑 구조가 제이슨 오브젝트가 됩니다. 제이슨 오브젝트는 파싱하고 나면은 스위프트에선 딕셔너리가 돼요. 근데 API는 any를 반환하기 때문에 any를 타입캐스팅에서 사용합니다. 결과를 타입캐스팅합니다. as를 이용해서 합니다. 옵셔널 바인딩 사용했었죠. 딕셔너리는 키에 대한 타입과 밸류에 대한 타입을 넣어야 하는데 밸류에 대한 타입이 조금 복잡해요. 배열이죠. 뭐에 대한 배열이에요? 딕셔너리에 대한 배열입니다. 딕셔너리는 키 밸류에 대한 타입을 또 넣어줘야 돼요. 너무 복잡한 구조로 타입 캐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any로 타입 캐스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과 any 타입의 딕셔너리로 타입 캐스팅해서 성공한다면 들어왔죠. 이번엔 디바이스란 이름으로 항목 얻어내면은 디바이스란 이름의 값은 배열이 됩니다. 뭐에 대한 배열이죠? 복잡하죠? any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또 타입 캐스팅 합니다. 딕셔너리 타입 캐스팅 한 거에서 디바이스란 이름을 얻어왔고요. any가 되죠. 그걸 다시 타입 캐스팅 합니다. 뭘로? any의 배열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이 성공하게 되면은 거기에 첫 번째 거 인덱스 0을 통해서 얻어오게 되면은 아이폰 7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게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제이슨을 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제이슨의 구조를 보면서 차곡차곡 그 구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제이슨 파싱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네, 첫 번째 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온 것까지 했습니다. 코드로 가면은요, 파싱한 루트에서 딕셔너리로 타입 캐스팅, 그래서 디바이스로 가져와서 0번째 걸 가져오면 된다는 걸 했습니다. 즉 0번째, 즉 첫 번째 거가 딕셔너리죠. 타입 캐스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스펙을 가져오죠. 스펙은 또 뭐죠? 딕셔너리. 그 안에 CPU 가져옵니다. 스펙을 가져와서요. 딕셔너리 타입 캐스팅하고 CPU란 이름으로 가져오게 되면 첫 번째 기기에 대한 CPU 정보를 얻어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파싱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제이슨 구조를 따라가면서 타입 변환을 했었죠? 타입 변환을 안전하기 위해서 옵셔널 바인딩. 그리고 이 옵셔널 바인딩을 연달아서 체인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루트를 가져와서 다시 루트 했고요. 이런 결과를 다시 와서 또 다시 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옵셔널 바인딩을 이용해서 편하게, 쉽고 안전하게 제이슨 파싱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제이슨 파싱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엑스코드 이용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커맨드 라인 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을 이렇게 미리 한번 작성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기에 CPU 정보를 얻어오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코드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 제이슨을 보면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엑스코드에 있는 에디터를 두 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제이슨이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면은 위에 있는 점프바를 이용해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이슨은 파일을 통해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할 거고요. 이때 필요한 데이터는 파라미터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옵션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비어있는 셋으로 넣었습니다. 데이터로는 로컬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URL이 필요하죠. 이 URL은요, 파일 URL로 만들어 옵니다. 데이터는 역시 스로우스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두 캐치까지 써야지 안전한 코드가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느낌표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럼 제이슨 오브젝트를 파싱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이슨 파싱하는 것도 역시 스로우가 있기 때문에 try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한번 결과를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볼게요. 런해서 에러가 났나 안 났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된 거 보면은 뭔가 나타났어요. 파싱이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해야죠. 리절트는요, 제이슨에 얻어온 가장 루트가 되는 영역, 제이슨 객체가 되죠.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 딕셔너리가 됩니다. 키에 대한 타입은 스트링으로 되고요. 밸류에 대한 타입, 배열인데 또 딕셔너리의 배열이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냥 any로 가겠습니다. 이런 타입캐스팅 성공했을 때 타입캐스팅과 옵셔널 바인딩이 결합돼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 if 부분 안에 뭐가 되죠? 딕셔너리로 타입캐스팅이 된 게 나타나죠? 그래서 디바이스에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로 접근하면 돼요. 디바이스로 얻어오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배열이 되죠. 다시 또 타입캐스팅 합니다. any의 배열로 타입캐스팅 할게요. 역시 또 타입캐스팅은 성공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옵셔널로 갑니다. 그럼 옵셔널 바인딩에 추가해서 작성할 수가 있죠. 디바이스로 가져오게 되면은 배열이고요. 거기에 첫 번째 거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져오면 뭐가 되죠? 역시 또 딕셔너리가 되죠. 역시 또 타입캐스팅을 합니다. 스트링 타입의 any의 딕셔너리 타입캐스팅이요. 역시 또 옵셔널 바인딩을 체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폰 7까지 가져왔고요. 다시 스펙을 가져옵니다. 연속적이죠. 스펙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역시 딕셔너리가 됩니다. 똑같죠? 물음표로 해죠. 그 다음에 옵셔널 바인딩을 역시 또 체인 형태로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스펙에서 내가 필요한 건 CPU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스펙에서 CPU로 얻어오게 되면 얘가 바로 CPU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근데 타입은 any가 되죠.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합니다. 물론 옵셔널 바인딩에 넣어도 됐는데 그냥 바로 강제로 타입캐스팅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제이슨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마치면요, 제이슨 파싱된 결과가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기기의 CPU 정보를 얻어내는 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제이슨 파싱하는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데이션,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다루는 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본 거는요, 이제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타입, URL 요청을 위한 리퀘스트, 응답을 위한 리스폰스, HTTP URL 리스폰스까지 봤었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얻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받아오는 기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리소스에 있는 원래 형태, 스트링이나 이미지로 타입 변환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을 봤었죠. 제이슨이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하나,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중에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파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파운데이션 중 네트워크를 다루는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